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0만 48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3,612명, 완치 32만 5,793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일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4,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부자바 스마랑의 봉제회사에 다니던 한국인이 26일 자카르타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투병 중 숨졌습니다. 고인은 최근 침대에서 떨어져 갈비뼈를 다친 뒤 자카르타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클라바가딩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26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무의식 상태로 위급하다는 신고가 대사관에 접수된 후 같은 날 저녁 사망했습니다. 한국인 첫 사망자 소식에 교민사회는 놀라움과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등록한 구직자 수는 일일 400명이었지만 현재는 800명 수준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직자 수가 증가한 반면 채용 공고 수는 매달 3만 건에서 8천 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구직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나마도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4,000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는 2차 대유행이 덮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일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봉쇄 조치를 엄격히 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복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8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연휴와 옴니버스법 반대 대규모 시위, 그리고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여 연말까지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긴 연휴 뒤 확진자가 평균 30% 증가했고 인도네시아도 지난 8월 연휴 뒤 30%가 늘어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확진자 클러스터를 추적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9일 열리는 지방선거는 9명의 주지사와 시장 37명, 224명의 군수를 뽑는 최대 규모로 유권자 수가 무려 1억 5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은 두 개 야당에게 의회에서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입법 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합의 대표는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에 반대했던 야당은 입법 심사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의원은 입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34개의 전국 노조연합은 전체 9개 정당뿐만 아니라 의회, 국민협의회, 지방의회 의장들에게도 입법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한 의원은 입법 심사 청구 과정은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현재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도 옴니버스 법안은 민주주의의 범주 내에서 기념비와 입법적 합의 끝에 내린 확정된 사안이라며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관료주의를 희석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학생연합은 전국적 규모의 해당 법안 반대 시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할랄 제품 생산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 90% 가까이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할랄 제품 생산 국가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소비 시장으로도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세계 할랄 제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의 점유율은
현재 4%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할랄 제품 생산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할랄 산업단지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할랄 산업단지 개발 업체에 법인세 일시 면세 등의 세제 혜택과 통관 수속 등 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할랄 산업단지로 승인한 곳은 반든주와 동부자바주의 2개소이며 4개의 산업단지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찌따룬강 홍수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의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찌따룬강은 자카르타 생활용수의 80%를 공급하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자원과 전력을 책임지는 약 300km 길이의 강입니다. 하지만 우기의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500만여 명이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홍수정보 관리 체계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홍수 범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코이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찌따룬강 상류 지역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실시간 홍수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전후 대비 인명피해와 이재민수가 10% 이상 경감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1차 사업의 성과를 찌따룬강 유역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며 이외에도 실시간 홍수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강우와 수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된 정보를 활용해 조기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 대피 및 사전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예방적 홍수 대응 체계가 정착되도록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해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홍수재해 경감을 목표로 두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검찰청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경찰은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으로 결론짓고 현장 작업자들 총 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해당 작업자들은 가연성 자재가 있는 6층 현장에서 흡연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던 청소세제 등의 조달처와 검찰청 관계자도 기소했습니다. 이는 현장에 있던 세제는 공식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세제로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용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제 188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한편 화재 당시에 고위층 수사 자료를 인멸하기 위한 방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청 대변인은 수사 관련 자료들은 화재가 닿지 않은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며 화재 원인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CJCGV와 협력하여 2020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를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는 한국문화원과 CGV가 매년 공동으로 선보이는 행사로 감독, 배우, 영화계, 종사자들이 참석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한국 영화 15편, 인도네시아 영화 3편을 상영하며 개막작은 한국 영화 검객으로 한국 배우 장혁과 인도네시아 배우 조타슬림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해당 영화는 인도네시아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과 만났습니다. 한국문화원 측은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지난해 행사와 다르게 온라인 VOD 플랫폼 고플레이를 활용해 전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는 고플레이 앱을 내려받은 다음 로그인을 한 후 보고 싶은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이 가능한 한국 영화는 기생충 배시몬드, 택시운전사, 건축학개론 82년생 김지영 등 10개의 영화입니다. 한국문화원과 CGV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문화교류 및 우호 증진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개월간 크로아티아에서 전지 훈련을 마치고 지난 27일 밤에 자카르타로 복귀했습니다.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선수들은 각각 소속 클럽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의 전지훈련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전지훈련 동안 유럽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5승 3무 3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도착 기자회견에서 대표 선수 교체와 전지훈련을 협회와 협력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신태용 감독이 11월 1일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